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9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한국계 지도층에 속한 한국계 교포 지도층에 속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에는 미국의 정부 요인들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하는 한 포럼이 있는데, 이 포럼에서 오늘 저한테 흥미삼아 한번 읽어보라고 짤막한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떠도는 재밌는 이야기를 모았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이겁니다. The blue house has now turned into a red house. 블루 하우스, 즉 청와대가 이제는 레드 하우스가 됐답니다. 이걸 요사이 청와대가 아니라 적와대라고 한국에서 이름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블루 하우스, 화이트 하우스, 이제는 한국은 레드 하우스가 됐다.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주는 것이 가능한 대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미국과 한국, 한미 동맹에서 가장 약한 고리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 해가지고 A, B, C, D, E로 요약을 했습니다. A. 문 대통령과 그의 수석 보좌관들은 매우 강력한 친공산주의 그리고 친사회주의자들이다. 두 번째, 그들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하려고 하고 있다. 세 번째, 그들은 조용하게 한미 동맹을 허물고 있는데 이것은 김정은과 시진핑이 원하는 바다. 네 번째, 그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조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다섯 번째, 그들은 공개적으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김정은이가 원하는 바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 번째, 그들은 김정은의 통일 방식에 근거한 통일을 시도하려고 한다.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문 정권은 지금 권위주의, 독재, 전체주의 정부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워싱턴,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글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제목이 문 대북 멘토들의 유치한 운동권 학생 논리 어디까지? 언제까지? 문재인 대북 멘토들의 유치한 운동권 학생 논리 언제까지라는 글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떠도는 글의 요약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것과 맥락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미국이 북한을 불러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배신감 때문에 그 결과로 핵보유국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핵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않도록 흔든다고 했다. 북의 핵 개발도 북의 협상 결렬도 다 미국 탓이고 북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북은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다음에 핵 개발을 본격화했다. 북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핵 보유라는 목표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각종 합의는 시간을 벌고 돈을 얻기 위한 기만 전술일 뿐이라는 사실이 거듭해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정말 모르나? 핵 비확산이 국가 핵심 정책인 미국이 왜 북핵 폐기를 막겠나? 앞뒤가 바뀐 이런 엉터리 논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멘토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지금 조선일보 사설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 부의장은,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은 미국을 섭섭하게 하고 방위비를 올려주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 못한다. 한미 워킹그룹을 깨도 관계가 없다. 습관적으로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한미 연합훈련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멘토라면은 한미 동맹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정반대로 한다.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5만 명 청년의 목숨을 바쳤다. 정 부의장의 말을 미국 국민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경악스럽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북이 문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붓자 이런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이복형 독살에 대해서는 권력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에 대해서는 어떤 악행도 다 이해하려고 한다. 정 부의장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연락사무소 폭파가 도발은 아니다라고 했고, 내게 있어 최선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주에는 백악관 결정 과정을 보면 완전 봉숭아 확당이라고 했다가 미국 인사로부터 당신만한 광대는 없다는 말도 들었다. 국회 외통위원장은 주한미군은 과잉, 북이 대포로 연락사무소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 정 부의장, 문톡보 등에게서 조언을 들었다. 미국에서는 이런 발언을 문 대통령 속내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들의 생각을 보면은 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하던 말 그대로다. 미국은 침략 국가이고 한미동맹도 순전히 미국 이익 때문이며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탄압, 3대 세습 모두 이유가 있어 이해할 수 있다는 식이다. 사람이 성장하고 주요 직책을 맡아 현실을 보면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들은 30여 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핵심 요직에서 대한민국 외교 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요것하고 아까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 말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블루하우스가 레드하우스가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주변에는 친공산주의자, 친사회주의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수석 보좌관들 그룹에서. 그리고 이들은 사실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이유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중국 편에 섰다. 따라서 통일도 북한식 통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 전 단계로 독재, 전체주의적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고 작심을 했는데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성향이 반미적이고 거기는 김일성파라고 불리는, 흔히 주사파라고 불리는 김일성주의자들이죠. 김일성을 숭배하는, 민족 반역자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상에 심취했던, 젊은 시절에 심취했다가 지금도 그 사상을 버렸다는 증거가 없는 자들이 정권의 핵심에 들어가 가지고 공개적으로 한미동맹 해체하자고 하면은 여론이 반발을 할 테니까 미국을 괴롭히고 미국을 약올리고 해가지고 미국 스스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한다.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쪽으로 붙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말하자면 공산 통일로 가는 연방제의 길에 들어섰다. 이런 것을 조선일보 사설과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했다, 방조했다. 코미디 아닙니까? 이 코미디.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대신에 중국의 핵우산은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불학무식도 아니고, 불학무식은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배울수록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니,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핵우산을 아무나 제공합니까? 미국, 러시아 정도 돼야 충분한 핵폭탄이 한 10,000개쯤 있으니까 각각 다른 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지. 중국의 핵능력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합니까?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과거에 이렇지 않아요. 정세현 씨는요, 김대중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저보다도 더 오른쪽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여기 사설에서도 묘한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들은 30여 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직책도 높아지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특이하게도 이게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특이해졌느냐 하면은 특이한, 우리가 모르는 특이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특이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 기자의 영역일지 모르죠.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